2022 학년도 수능 대비 4강 기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봤을 때 만나는 두 점 좌표 x1, x2. 자, 만나는 두 점 좌표가 나오면 주로 대소 비교를 많이 씁니다. x1, x2를 기준으로 로그 2x를 봤을 때 이 친구가 4의 마이너스 2의 x승, 이 친구는 2의 x승 빼기 4. 이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x2는 로그가 더 크다가 갑자기 지수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x1은 지수가 더 크다가 로그가 커지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많이 씁니다. 즉 대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번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6이 일단은 x값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을 쓰면 비교를 한다는 뜻인데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 얘가 x좌표니까 얘네들도 x좌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두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대입해서 찾을 겁니다. 되겠죠? 대입이 제일 핵심 메타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봐보면 자, 로그 2의 3 1,0보다는 크고 여기에 이제 절편 2,0보다는 얘가 훨씬 크다 맞죠? 요 사이에 딱 있죠. 그래서 로그 2의 3을 대입을 해보시면 요 친구는 점좌표가 1, 요 친구는 로그 2의 3.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1은 로그 2의 2이기 때문에 2가 훨씬 로그 2의 3보다 크죠. 로그 2의 4니까. 그래서 요 위치가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6을 대입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2가 된다 맞죠? 근데 여기는 다시 로그 2의 6 이렇게 되는데 요 2는 로그 2의 4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요 지점이 맞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자, 니은번 해석이 좀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x 값의 차 요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친구는 이제 y 값의 합인가 차인가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이 친구도 x1을 기준으로 대입을 해보시면 4의 마이너스 2의 x1 이렇게 된다 맞죠? y 좌표가. 그 다음 이 친구는 x2, 2의 x2 빼기 4 이렇게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두 y 값의 합이 된다 맞죠? 부호가 이제 달라지지 않으니까 두 y 값의 합 이렇게 될 테니까 x 값의 차와 y 값의 합, 이게 이제 뭐냐면 y 값의 두 개 합, 그 다음에 x 값의 차. 이거를 두 개로 곱한다? 넓이죠, 넓이. 요 사다리꼴 넓이를 쓰겠다 이 뜻인가? 를 봤을 때 2분의 1이 없죠.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를 잘 보면 얘네들이 기준값이죠. 이 두 친구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 로그 2의 2 해서 1이 남았죠. 그러면 요 밑에가 x값의 차가 마찬가지로 1이 될 거고 y값의 두 개 합이 3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찾은 거죠. 1 더하기, 그래서 기억반에서부터 대입을 하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 사다리꼴 넓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은 이제 우리가 밑에서 구했다시피 y값의 차죠. y값의 차를 해야 실제로 부호가 합으로 나온다 맞죠? 그러면 2x2
빼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1 이렇게 하면 이제 x1 더하기 x2 빼기 8이니까 이 친구가 딱 넘어가주면 딱 맞다 맞죠?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 y 값의 차. 그럼 이 친구도 이제 y 값의 차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맞죠? 계속 비교를 하면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 왼쪽 친구가 넓이면 오른쪽 친구가 넓이도 돼야 되고 이 친구가 y 값의 차면 이 친구도 y 값의 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로그 2에 6 빼기 로그 2에 3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친구를 나누게 됐고 및 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6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잘 보면 이 두 개의 값에 y 값의 차 하면은 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의 y 값의 차 하면 요 두 친구. 그러면 훨씬 더 거리가 먼 친구들끼리 차를 했을 때 훨씬 더 길이가 길죠. 근데 이제 디귿번에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사해주는 바는 첫 번째,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은 이제 핵심이 부등식이면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뭘 의미를 하는지 연역적 추론, 그러니까 식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이 친구도 구하고자 하는 걸 잘 쳐다봐야 됩니다. 로그 2를 a, b로 나타내랍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인수분해. 오케이. 로그 2에 더 로그 2 3 이 a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로그 3에 로그 5가 b. 로그 5가 사실은 이제 밑이 10이기 때문에 로그 10에 빼기 로그 2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그 2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두 친구를 빼면 된다 맞죠? 빼면 이 친구가 2 로그 2 빼기 1이 a-b. 따라서 로그 2는 a-b 플러스 1의 반띵.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주시면 되고, 지수 로그 정리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 12번. 이 친구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좀 특수하죠. a분의 b. 평가원에서 a와 b를 구하게 시키면 사실 이제 a 더하기 b로 줍니다. 근데 이제 a분의 b가 나왔다는 거는 특수꼴이죠. 그러면 넣는 꼴이 나와 있으면 이거 식 정리를 하려면 비례상수 k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비례상수는 k를 왜 잡아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한 문자에 관해서 간단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얘도 15도 마찬가지로 3에 5의 k승 이렇게 될 테니까 소인수 분해를 자꾸 해줍니다. 그래야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얘도 9로 놔둬놓지 말고 3의 제곱, 이 친구도 5의 제곱 이렇게 놔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면 a분의 b가 되면 3분의 5k승, 이게 이제 얼만가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3의 2k승 빼기 3의 k승 5의 2k승. 그럼 이제 3의 2k승을 각자 나눠 주시고 빼기 구하고자 하는 걸 딱 잡은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를 뭐 x로 잡고, x가 근데 이제 지수꼴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x만 구하면 되니까 근해 공식. 이 근해 공식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럼 이제 x가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5 마이너스 1.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 친구 보고 또 멘붕 오지 말고 전체 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보이면 좀 베스트. 최근에 이 올해 이제 6구평을 잘 보면 핵심이 완전 제곱식 항등식 정리,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 로그 6의 4 더하기 로그 6의 9 전체 제곱.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36. 이 친구가 6의 제곱이기 때문에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발견적 추론 정리해 주시고요. 자, 12번 이 친구는 삼각함수의 방부등식인데, 삼각함수의 방부등식은 핵심이 뭐다? 요 뒤에 첫 번째가 이제 꼬랑지 맞추기. 꼬리를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저 꼬리를 맞추는 방법은 주로 이제 각변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렵게 나온 기출 중에서 이제 x 플러스 4분의 파이 뭐 그런 식으로 걔를 이제 t로 치환하면 x 플러스 4분의 3 파이를 이제 치환해서 가는 유형이 있고, 그래서 꼬랑지를 먼저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주로 각변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 대가리. 앞 대가리란 뜻이 탄젠트 또는 사인, 이거를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할 게 치환이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 그래서 이제 앞 대가리를 맞춰주는 친구는 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 1이다. 주로 이걸로 대가리를 맞춥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해줄게, 항등식이 총 3가지가 있죠. 무조건 이 3가지 중에 한 번은 쓸 겁니다. 일단 탄젠트가 코분의 싸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자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탄젠트를, 앞 대가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탄젠트를 쪼개줘야 되겠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x분의 사인 제곱 2x.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난리 나던데 실수 포인트. 자, 사인 2x 곱하기 사인 2x를 하면 사인 전체 제곱 2x가 되는 겁니다. 이거랑 분명히 다른 표현이 사인 2x 자체의 제곱, 이거는 사인 4x 제곱입니다. 이거랑 완전 표현이 다르죠. 사인 2x 자체가 크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 제곱 2x라고 적는 겁니다. 다시 역으로 사인 제곱 2x를 보고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제곱이 갑자기 미치가 이상하네, 내가 임의적으로 바꿔줘, 막 2x 전체 제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인 2x 곱하기 사인 2x, 이 친구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분의 3. 그럼 앞 대가리를 맞춰야 된다. 누구를? 사인 제곱을 바꿔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치환이다, 맞죠? 코사인 2x를 t로 치환. 근데 t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자체적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잘 보면 이 문제가 잘 만든 게 이 세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best.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분수꼴로 있으면 크로스해서 그냥 곱해서 처리를 하세요. 2-2t 제곱 3t. 그럼 2t 제곱. 왜냐면 올해 핵심이 항등식 정리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2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택도 없다, 맞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값에 합 이렇게 돼 있는데, 코사인 2x는 핵심이 우리가 이제 주기가 파이죠. 2분의 2파이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그림 그릴 때 제발 이거 박스 좀 그리세요. 박스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박스 안 그리면 난리 납니다. 난 그려도 난리가 난 것 같아. 박스 자체가 난리가 났어. 자,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 딱 그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대칭이니까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거리가 다 똑같지 않나 라고 우리가 원래 이제 배우죠. 알파, 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이제 파이 플러스 알파, 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왜냐면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크게 전체를 봤을 때 결국 y 값이 같을 때, 오케이, y 값이 같을 때 이 축에 대한 대칭이죠.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좀 베스트. 그러니까 이 네 점이 전부 다 이 파이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 두 개의 절반, 뭐 A, B, C, D라고 잡으면 BC의 절반도 파이, AD의 절반도 파이.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A, B, C, D는 4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치환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전체 크게 대칭 요렇게 볼 줄 아는 걸 권장드립니다. 올해는. 자, 그 다음에 15번 요 친구도 결국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인데 완전 제곱식 정리가 딱 이 파트죠. a 더하기 b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이 간단한 식 정리가 사실 이제 항등식 정리의 핵심 메타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엮이면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ab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둬야 올해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항등식 정리에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과 차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제곱식 아닌가? 완전 제곱식 아닌가? 이거를 계속 의심을 해보세요. 항등식 정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얘가 일정한 친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일 때 요 문제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승 해서 이 친구를 제곱을 해보면 알겠지만 곱이 서로 역수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곱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2a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c 제곱. 그래서 여기 정리할 때 그래서 요 두 개를 정리할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잘 보면 물어보는 게 A랑 B를 구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거 딱 보자마자 합이 위에 밑에 있고 차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3의 2A승이 2의 B분의 1이다. 근데 이게 역수 돼 있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3의 2AB가 2가 되죠. 양변에 B승을 곱해서. 그럼 이제 2AB가 로그 3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곱이 주어졌다 맞죠? 근데 제곱이 주어졌어. 뭐다? 이 유형이 합차구나. 요거를 이제 좀 빠르게 캐치. 그럼 얘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놓으면 6의 로그 3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이제 a 더하기 b 하면 이제 루트 6의 로그 3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 빼기 b는 어떻게 된다?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죠. 그러면 이 친구 6 로그 3의 2, 그 다음에 이 친구 2배 하면 마이너스 2 로그 3의 2, 4 로그 3의 2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3의 2
껴주고,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됐고,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랑 3도 약분을 시켜준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거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 15번. 요 친구도 이제 잘 보시오. 합이 주어졌다 맞죠? 합이 주어지고, 자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4랍니다.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4다를 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조건 뭐죠?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 요거 한번 떠올려 주시기. 우리가 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하면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외접원 넓이가 뭐 64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이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보다 좀 잘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풀이로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OABC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주로 각을 수원에서 쪼개지 않습니다. 잘 쪼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OB로 있는 것보다 사각형 넓이는 어쨌든 삼각형 두 개로 구하는 게 맞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각을 쪼개지 않는 선에서 AC를 보조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길이가 4, 길이가 4. 이 친구도 여기 각만 알면 좀 베스트겠는데 했을 때 첫 번째 풀이는 사인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사인 법칙의 뜻이 뭐냐면 내가 AC만 구하면 모든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우리가 올해 6평에서도 나왔듯이 수선의 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가보면 사인 120도 분의 AC. 자 핵심이 이 원의 반지름을 활용하려면 세 점이 모두 원 위에 있는 친구를 사용을 해주셔야 사인 법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 이 AC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8 그리고 이제 OAC로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지만 이 반지름 4를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O는 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을 쓰진 못합니다. 이거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AC가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그럼 요 전체가 4 루트 3인데 반띵하면 2 루트 3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에서 여기가 2가 된다 맞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AOC는 4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AB를 A라 잡고 BC를 B라고 잡아보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120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봤을 때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지금? 곱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미 합이 주어졌단 말이죠. 얘도 뭐다? 완전 제곱식.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봤을 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 되죠. 이 A, B 사이에 이제 항등식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120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코사인은 사인과 다르게 둔각일 때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호 실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2a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8.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하면 된다 맞죠? 그럼 a 더하기 b가 이미 2루트 15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60 마이너스 2ab.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AB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맞죠? 옆에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럼 이제 얘 대신에 이 친구를 대입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B는 요 넘긴 겁니다. 12 마이너스 2AB. 그래서 AB가 10이다. 이렇게 돼서 12 곱하면
3루트 3. 그래서 전체가 넓이가 7루트 3.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다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풀이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각 표현할 때가 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원주각 중심과 관계를 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원을 볼 때 요 원주를 약간 예각만 좀 많이 썼잖아요, 이때까지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될까요? 근데 얘도 이제 잘 보면 이 원주에 대한 이 퍼랑이 원주에 대한 각 이 뜻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잘 보면 원주각이죠. AC 요 근데 좀 큰 되겠죠? 오 허허허 요 따라가기가 못합니다. 자, 요 원주에 대한 각 120도. 그럼 중심각이 여기가 이제 240도. 그럼 여기가 120도.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여기가 44 하면 이제 바로 이등변 삼각형 끄어버리면 반띵이니까 이제 여기가 60.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 그다음 여기가 2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이 정도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여기 이 문제는 약간의 좀 어그로성. 얘가 살짝 없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수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쓰지 않는 조건이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공통인자입니다. 얘가 이제 상환기출인데 예시문항 21번에서도 이걸 한번 썼는데 사인 법칙의 B입니다. 사인 법칙의 B. 그럼 잘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그 사인 뭐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게 이제 비례식인데 여기서 요렇게 관계를 물어볼 때도 있고 요렇게 세트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C분의 사인 A라고 하면 사인 B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이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봤을 때 두 삼각형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잘 보면 여기가 5대 3이랍니다. 길이 B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를 ABD를 알파로 두고 DBC를 봤을 때 이제 베타.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제 핵심이 대변과 대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핵심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통인자인 이 BD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될까요? 예시문항에는 그 공통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자, 삼각형 ABD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인 알파분의 5가 사인 A분의 BD. 다시 사인이 아니라 삼각형 DBC에서는 사인 베타분의 3은 사인 C분의 BD. 그럼 사인 A분의 사인 C는 이 두 친구를 그냥 정리를 한 거죠.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눈 거니까 사인 베타분의 정리를 할까요? 분분수 꼴로 요렇게 곱해지니까 사인 3알파 분의 5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5라고 바로 적은 이유는 어차피 나눌 거라서 그렇습니다. 얘를 원래는 이제 5K, 3K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네, 보조 설명.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눌 때는 이렇게 되니까 BD가 어차피 날라간다, 맞죠? 그래서 사인 A분의 사인 C. 결국 사인 A분의 사인 C가 의미하는 바가 이 B였구나. 요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얼마입니까? 5대 2 요렇게 되죠. 얘도 이제 그러면 뭐 5L 여기도 2L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상수 잡아서 가보면 1 날라가고 5 날라가고 그냥 3분의 2가 남는다. 맞죠? 그래서 이 sin b를 활용을 할 때 이 두 삼각형의 관계를 물어봤구나 해서 이제 공통인자를 찾아내 주시면 best of best.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요 친구도 이제 사실 잘 보면 핵심이 이제 각표현입니다. 자,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 핵심이 뭐다? x 값이 같다. 요거. 오케이?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원리를 봐준 거죠. 여기는 0,1. 자, 그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1,a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을 수 있고 0,1에 대해서 점 B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곡선, 직선 평행하다 하면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도형으로 풀 때는 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넓이 구하라 고 했기 때문에 넓이가 6이다.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도형으로 보면 이제 각으로 길이 표현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보면 넓이가 6이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면 요 길이는 루트 2.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절편입니다. 절편.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수직하니까 여기도 또 이제 기울기가 1이다. 맞죠? 그럼 여기가 다 4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도 수직. 그 다음 여기도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이 수직하니까 여기도 45도. 그래서 여기도 수직.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셋 다 같다. 요렇게 나오는데 그럼 천천히 봐보면 크게 봤을 때 요렇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다. 맞죠? 그럼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쳤을 때 요렇게 길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높이가 이제 a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a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a가 될 거고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2분의 a.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길이 넓이 다 구했죠. 2분의 1에 이건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리할 때 이제 루트 2 미리 곱해 주시고 그럼 4 곱해 주시면 a 더하기 2에 a에 24. 그럼 a 제곱.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6 또는 아니야 인수분해 해. 그럼 a가 4 또는 마이너스 6. 근데 a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려 했으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하려면 좌표는 핵심이 뭐다? x축 또는 y축의 수선의 발. 그럼 이제 이 친구가 a가 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냐면 요 전체 길이가 4였으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높이가 2. 그럼 2,2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 해서 이제 1,0을 기준으로 3,2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곡선 안에 있는 미지수는 무조건 점좌표 구하기 후 대입입니다. 그러면 로그 b의 3이 2가 되니까 b 제곱이 3. 그래서 이제 b가 루트 3. 그래서 이제 루트 3. 답이 4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좌표를 도형에 사용을 할 때 길이와 각 표현, 평행하다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잘 읽어보면 점 A와 B가 직선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칭이고 직선 AC는 X축과 평행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핵심이 또 이제 점좌표를 잡으라고 하는데 천천히 볼게요. X축과 평행하다는 뜻은 Y 값이 같다. Y꼴 X 대칭. 얘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역함수 관계죠. 근데 이 두 함수가 이미 역함수가 아닌데? 두 점이 어떻게 역함수지? 역함수 관계 있지? 하면 이 의문이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 지나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친구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우연의 일치로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핵심이 억지로 대칭을 시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올해 9평 21번 메타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평행 이동, 전체 개가 1만큼 이동을 해서 뭐 평행 이동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진 않고 역함수를 억지로 만들어서 내는 그 대칭 함수를 만들어 풀어버리면 엄청나게 편한 풀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풀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낸 친구를 보면 로그 2x가 원래 이제 2의 x승인데 x를 마이너스 1만큼 갖다는 뜻은 y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두 친구의 교점이 a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정리 좀 힘들어 하시던데, 얘를 차수가 가장 작은 친구를 아니면 아예 이제 아니면 왜 두 번이나 말하는겨?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면 2분의 1t 요런 식으로 이제 잡아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좀 더 좋아하는 게 이제 얘를 2 곱하기 2의 x-1 요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빼면 2의 x-1은 2다. 그래서 x가 이제 2가 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 친구가 2,3이 될 거고, y 꼴 x 대칭이라 했으니까 3,2. 여기는 y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3 하면 7,3. 그럼 무게중심 좌표에 x, y 좌표를 둘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더하고 3띵만 하면 되죠. 어차피 3분의 1 하고 더하나, 전체 다 더하고 3분의 1을 하나 똑같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얘 5, 얘 10, 전체 20의 반, 3분의 20. 그래서 이제 이게 역함수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푸는 풀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18번.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열 유형에 한번 다룰 건데, 바로 이제 이 촬영에 이어서 바로 찍을 건데, 핵심이 18번, 13번 이 모두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 2021학년도 사관학교 기출인데, 요 친구를 봤을 때 핵심이 뭔가 라고 보면 이게 이제 나형 친구였고 이 친구가 가형 친구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는 이미 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식이 안 만들어져 있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올해 가장 큰 핵심 메타가 뭐다? 1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8문제를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정리 후 대입, 이 메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항등식을 정리를 해서 대입한다는, 뭐 다른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항등식을 정리를 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빠르게 캐치를 좀 하자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미대로 갔을 때 차함수, 빼기 함수, 이런 함수들이 좀 많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 1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유형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요렇게 핵심이 뭐냐면 시그마를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항상 시그마입니다. 항상 시그마인데, 항등식 정리를 하고 나면 뭐냐면 요 친구를 잘 보면 홀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하나의 항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기준항을 알고 규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항을 다 구하더라도 16개까지 하라면 노가다죠. 16까지 적고 있을 거야. 그 빠르다 생각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위험해. 16개는 대입하기 싫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완전 귀차니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귀찮아하지 않아.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 맞지? 그러면 대입하는 거를 귀찮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역적 추론을 좀 해보면 두 개의 항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대입할 놈들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홀짝을 가지고 가면 핵심 메타가 뭐냐면 대입할 친구들이 반이나 타노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타노스 유형이라 부릅니다. 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사실은 얘가 이제 2AN이죠. 그럼 다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n이 1부터 얘가 이제 1부터 8까지니까 4까지 AEN 마이너스 1 AEN. 그럼 다시 얘 2AN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4 N 1부터 4까지 AN.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줄여졌을 때는 사실 적는 게 훨씬 빠릅니다. 1. 그럼 요 친구는 요 친구에다 1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이제 2A1 이렇게 됐고, 요 친구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A2. 그럼 다시 8A1 더하기 A2 한 번 더 줄이면 16A1.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친구가 딱 하나면 되죠. 그러면 이제 2분의 3 대입해주면 3, 8에 24 이렇게 해서 답이 2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형의 핵심이 뭐냐면 항등식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해보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다 구해서 시그마를 할래? 하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항을 어떻게든 줄인다. 요게 이제 핵심 메타. 두 번째가 이제 구평, 사강기출에서 나왔던 그 문어발식 유형. 그 예시문항에서도 나왔습니다. 사강기출은 아닌가 보다. 예시문항이랑 이제 구평 15번. 이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규칙을 따라갈까? 구간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6, A7, A8 앞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 때가 문어발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해버리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 이거 어떻게 하지?를 봤을 때 바로 어떻게 해준다? A, 2n 플러스 1. 시그마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화를 정리를 하면 얼마나 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좀 빡센 게 1과 2를 만들 수가 없죠. A1과 A2가 안 만들어집니다. 제일 최소 단위인 n이 1 대입을 해봐도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1, 2가 주어진 거고, 그럼 천천히 이제 또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A1, A2를 빼내고 시작을 한다, 맞죠? 그러면 3부터 16까지. 그럼 이 친구만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 그럼 n에다 이제 1 대입한 것부터 어디까지? 7까지. 7까지를 딱 대입해주면 된다, 맞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2 a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빼내줘야 된다, 맞죠? 오케이. 빼내주시면 2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m 플러스 1. 자, 그러면 다시 이 친구 한 번 더 해석해보면 결국 얘가 무슨 뜻이다? A2, A3, A4, A5, A6, A7.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적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홀짝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얼마? 이 친구는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남았죠. 얘가 이제 2A2. 그 다음 이 친구는 2를 대입하면 된다, 맞죠? 2A3.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친구만 계산을 간단히 해주면 3, 2, 2A, 3 더하기 H. 그럼 여기다 2배를 해야 되죠. 그럼 A1 더하기 6, 7, A2, 4A3, 2H.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입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3은, 자, 3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3은 A1, 3A2. 그럼 이제 대입하면 5 이렇게 될 거고, 자, 7은 어떻게 됩니까? 7은 요다가 이제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A7은 마이너스 A3, 3A4. 자, 그럼 다시 A4는 A1, A2. 그럼 이제 2개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3이 5였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얘 1, 얘 2. 그럼 이제 1 더하기 14, 20, 16. 어느 정도 계산을 간단히 해놓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 훨씬 더 대입이 빠릅니다.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Sorry. 8을 안 됐네요. 호호, 정신이 없어라. A8. 그러면 이 친구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2A1, 여기서 이제 대입했을 때 3이다, 맞죠? 그럼 2A4.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한 번 더 줄이는 게 맞다, 맞죠? 얘를 줄여버리면 3 더하기 4가 2A2죠. 그럼 4A2. 그럼 얘가 총 6에 7에, 죄송합니다. 호호, 실수는 안 돼. 그럼 이제 7, 14, 15A2. 그럼 이 친구 1에 2 하니까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제 핵심이 무엇이다? 핵심은 어떻게든 항을 줄여서 대입할 친구들을 적게 만들자, 시간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숫자가 적어진다면 이렇게 적어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시그마를 적어서 가는 것보다. 되겠죠? 저처럼 실수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스. 자, 그 다음에 16번 뻘쭘하네요.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이제 n 플러스 2개의 수를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첫째 항부터 m항까지 모두 곱한 값이 32.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열을 봤을 때 곱은 결국 합이 남았죠. 로그의 합이 이제 곱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냥 막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곱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더하기 b. 이 친구는 우리가 등차 중앙을 활용하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맞죠? 그래서 나 조건을 어떻게 쓸 줄 아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식소나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a 더하기 b가 1이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32. 그럼 이 친구가 2분의 1에 m 플러스 2. 그러면 이 친구가 2의 5승이니까 5. 그래서 m 플러스 2가 12, m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나왔을 때 곱이 된다. cn의 곱. 그러면 결국 로그의 합이니까 합공식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자, 29번 이 친구를 봤을 때 수열의 an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bn. 그럼 20번째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럼 우리가 수를 쭉 나열을 했을 때 거기서 3의 배수가 안 되는 친구들을 내가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이 줄줄줄줄줄 나열한 다음에 3의 배수만 골라서 갖다 버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다?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 내가 나열한 숫자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버려. 요렇게 이제 풀면 된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 AN이 또 무슨 수열입니까? 발견적 추론. 시그마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럼 AN이 결국 이제 등차 수열이죠. 그럼 2n. 왜냐면 공차가 2 다시 SN은 2분의 tn 제곱 더하기 동그라미 n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AN은 dn 더하기 세모.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가 제일 중요하죠. 공차의 반, 공차. 그래서 이제 얘가 1이니까 공차가 2. 초항은 1 대입하면 되죠. c 플러스 1. 그럼 이 친구가 이제 c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나열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누가 3의 배수인지, 누가 3의 배수가 아닌지 전혀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C를 이제 숫자 체계를 3의 배수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고, 요렇게 될까요? 숫자 체계를 이렇게 바꿔놔야 3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천히 가보면 3p 플러스 2, 3p 플러스 4, 3p 플러스 6.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를 여기서 이제 제껴보면 하나 건너 하나 요렇게 이제 된다, 맞죠? 8, 3p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차가 2다 보니까 3칸을 건너뛰면 6을 더합니다. 6을 더해봤자 어떻게? 3의 배수는 그대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홀짝 규칙으로 잘 보면 B2를 기준으로 총 몇 칸 가면 B2를 기준으로 B20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얘가 이제 2 곱하기 10이니까 10번째죠. 짝수항에서는 얘는 이제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총 9칸을 가면 된다. 그래서 B20이 결국 B2에다가 6칸씩 가야 되니까 공차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9, 54를 하면 B20이 나온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제 199가 돼야 되니까 결국 B2가 얼마다? B2가 145가 되면 되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의 중에서 두 번째 친구가 전부 다 145가 되도록 만족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얘도 두 개씩 다음에 3p에 3p 플러스 2, 3p 마이너스 4 플러스 4, 3p 플러스 6. 3의 배수 제껴. 날아간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이제 B2. 그럼 얘 친구가 145. 여기서 이미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p 플러스 1, 3p 플러스 3, 3p 플러스 5.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3의 배수 넘겨버려. 어떻게? 날려. 두 번째 친구가 145. 될까요? 그럼 내가 이제 C를 구하고 싶은데 C는 이제 각각 위에 대응된다, 맞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145가 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 C가 140. 이 친구도 140. 그러니까 요렇게 되나 요렇게 되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3이 145. 그러니까 C가 142.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282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 메타가 뭐냐면 수열은 수의 나열 플러스 규칙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니라고 하면 사실 3의 배수로 가야 됩니다. 여사건 3의 배수. 이번에 6평 13번에 이제 그 3분의 k의 f 루트 k 이 친구가 대표적인 이제 여사건 문제죠. 여사건으로 봤을 때
1, 4, 9, 16 완전 제곱수만 나머지 완전 제곱수만 내가 이제 다시 새로 빼내준다. 요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괜찮았다 맞죠? 얘도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수라고 했기 때문에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을 때 그냥 나열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숫자 체계를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열 유형 중에서 가장 크게 두 번째라고 의미를 하는 그 말을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기준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간 분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 통통통 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상 새로운 규칙을 찾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나오는 게 주기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대입을 해보면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천천히 해보면 a1이 3에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대입을 해보셔야 돼. 마이너스 2는 요 밑으로 0. 다시 a4는 어떻게? 0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키워줍니다. 요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서 규칙을 찾아도 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크기가 큰 놈을 떨어뜨린다 맞죠?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다시 이만큼 등차수열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2보다 커지면 다시 이걸로 그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 2까지는 여기서 가니까 4가 나오니까 이제 똑같은 규칙이 반복이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주기 수열이 될 거고, 그럼 주기 수열은 하나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의 주기를 봤을 때 합이 4죠. 그럼 총 몇 주기를 가면 된다? 3주기를 가면 된다 해서 4, 3, 12 이러면 답이 없죠. 핵심이 뭐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 8번째 주기까지 딱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A9가 이미 얼마입니까? 4죠. 그럼 요까지 더했을 때가 8, 그 다음에 12 하면 끝이죠.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도 답이 12가 있었더라면 어마무시하게 틀렸을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규칙이 있는 수열들은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최소값이라고 하면 최소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0, 2를 고려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12를 만들어서 끊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이 친구는 잘 보면 A1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A1이 자연수고, 자, 이제 연역적 추론을 좀 해보면, 공차도 자연수다, 맞죠? 그러면, 잘 보면, D가 자연수, 공차라고 읽으면 조금 앞서간 거죠. AN이 0보다 크면은 D만큼 계속 떨군답니다. 그러다가 음수가 되면 다시 D만큼 더 해주는데, 이 식추론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양수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 양수에서 D만큼 떨어지면 다시 D만큼 올려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되겠죠. 이거를 대입하지 않고도 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베스트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줍니다. 최초로 음수가 되는 구간이 M이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A1 자연수로 했으니까 계속 양수니까 쭉쭉쭉 내려가다가 AM-1이 마지막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AM이 음수가 최초로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AM이랑 똑같은 자리에 AM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다시 D만큼, 다시 D만큼, 다시 D만큼 이런 식으로 울룰룰룰루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족권은 천천히 봐보면 AM-2부터 AM까지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이제 3A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항. 그 등차 수열에서는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식을 줄여가지고 한 문자에 관해 정리.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할 때 주로 등차 중앙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a n-1이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항이 주어졌고 규칙만 이제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천천히 해보면 a n-1이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는 1-t, 요 친구는 다시 1 이렇게 됐겠다,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a1은 n-1을 기준으로 봤을 때 a1 더하기 n-2t 이렇게 되겠다, 맞죠? 방금 마이너스를 해놓고 될까요? 공차가 마이너스 t라서 그렇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t니까 표기를 좀 똑바로 할까요? 플러스 n-2 공차가 t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a1은 얼마다? 1 더하기 n-2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n-2d 마이너스 9에 2개 더하면 2 마이너스 t.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9d는 여기로 넘기면 n-11d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자연수 정수 조건에서는 핵심이 이제 요렇게 두 개 곱이 마이너스 20이다 요렇게 가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럼 둘 다 이제 자연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잘 보면 m이 이미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m을 적어보면 10 9 7 여기가 1보다 작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4개의 항이 있고, 그럼 마무리로 이제 49가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된다, 맞죠? 그럼 A1이 2 더하기 n-2d의 반띵의 항의 개수가 45다. 그럼 이제 n-2d 더하기 2의 전체 n-1에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조건으로 가려면 분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등식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일단 유리화, 마이너스 부호, 그 다음 분모 이런 것들은 처리가 그냥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해서 찾을 건데, 자, m이 10이 됩니다. 그럼 m이 10이 되면 얘가 9가 될 거고 얘가 10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다, 맞죠? 저희가. 그래서 얘가 탈락. 9 대입하면 8이 나오는데 8은 이미 약수가 아니죠. 제끼고 7은 대입하면 6인데 15가 돼야 되는데 얘도 이제 대입을 해보면 27 하니까 너무 크죠. 탈락. 6이 되면 얘가 이제 18이 돼야 되는데 4, 4, 16에 더하기 2 18 딱 맞다, 맞죠? 그래서 m이 6 d가 4. 그럼 이제 a1은 우리가 1 더하기 n-2d 4 곱하기 4 16. 그래서 답이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이제 연역적 추론을 해서 하나씩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문제 다 20학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재출제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친구는 봤을 때 똑같죠. 규칙 기준항 주어지고 규칙이 구간 분리다, 맞죠? 그럼 왔다 갔다 했을 때 새로운 규칙을 구해라. 그러면 A1 20, 그럼 대입하면 짝수면 11, 그 다음에 11 대입하면 홀수니까 5, 다시 홀수니까 2, 그럼 여기선 다시 짝수니까 2, 어떻게 됩니까? 반복. 여기서부터는 2가 계속 쭉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 합이 36에 나머지 총 7개가 2 곱하기 7 14해서 답이 54번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 친구도 좀 중요한데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n 플러스 2랑 n의 관계죠. 이게 무슨 뜻이다? 두 칸씩의 규칙이다, 이 뜻인 겁니다. 두 칸씩의 규칙. 두 칸씩의 규칙이다, 무조건 홀짝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우리가 함수로 따지면 fx 플러스 2는 fx 이거랑 똑같습니다. 주기가 2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그 홀수 짝수 따라가지 말고 두 개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버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공차가 2씩 커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땐 4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칙. B1을 잡읍시다. 그러면 B K1부터 5까지가 되겠죠. 두 개를 하나로 묶었으니까. 얘가 70이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첫째 항이 1 플러스 B, 공차가 4. 그럼 이제 어떻게?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에 4칸 4, 46의 반띵 끝과 끝 B1 더하기 B5의 반띵의 항의 개수가 70이다. 그럼 이 친구 14에 28에 2P에 18. 그럼 P가 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두 개씩 있으면 두 개씩 규칙을 묶어 달라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요 친구도 살짝 많이 힘들어 하던데 이건 또 이제 규칙 기준항 있고 규칙이 다 주어진다. 7까지 갈까요? 아파. 그러면 여기서 항등식 정리를 해보면 샤라락입니다. 샤라락이 무슨 뜻이냐면 샤샥샤샥 제거가 되는 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 분수처럼 사락사락 사라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A2, A1, 3. 그 다음에 A3, A2, 2, A4, A3, 3 곱하기 3. 그럼 어디까지? 7까지 A6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사락사락 사라지죠. 오케이.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부분 분수로 요새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 더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해보면 3 곱하기 3을 묶어내고 사실 이제 1부터 6까지 합 이렇게 가면 되죠. 2분의 6 곱하기 7. 그러면 3 하면은 이제 A7이 1 더하기 9, 7, 64. 그래서 답이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도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샤락샤락 사라지는 메타. 되겠죠? 오케이. 자, 25번 이거 이제 질문을 생각보다 이걸 많이 안 하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자,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합이 상수항이 없는 이차면 사실 이제 등차수열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1, 2, 3, 4, 5, 6 하니까 이제 시그마 K1부터 2N까지 AK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잘 보면 억지로 꼴을 만들어 주는 거죠. 2분의 1에 2n 제곱에 2분의 1에 2n.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SN이 얼마다? 2분의 1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n 요거였다는 거죠. 될까요? 그럼 AN이 이제 공차가 2분의 1 D니까 공차가 1 총항 0 n-1 요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러면 이제 9랑 10이 대입하면 바로 답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준항을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10 대입하면 9고 11 대입하니까 10. 이게 안 맞죠? 이게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될까요? 역페이크를 한번 넣었던데 이렇게 질문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자, 요렇게도 이제 하셔도 되는데 요 친구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보면 홀짝 이렇게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랑 잘 매치를 시키면 A9, A10 순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A11, 12 요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12까지의 합에서 8까지의 합을 일단 빼서 얘를 구해야 된다 맞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K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대입 빼기 어디까지? 4까지
요렇게 하면 이제 8이 다 빼지죠. 그러면 이제 6 대입해 보면 2에 36에 빼기 요게 요 친구는 2에 16에 빼기 4. 그러면 요 친구는 72에 66입니까? 그러면 32에 28. 그럼 빼면 8에 38. 요렇게 될 테고 여기에서 이제 20을 빼주면 요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18.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고 발견적 추론 이 느낌도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자 bn을 봤을 때 핵심이 마이너스 1의 n승의 규칙이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오면 홀짝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의 n승 홀짝. 자, 그럼 요 홀짝을 봤을 때 핵심이 무엇이다? 홀수 따로 짝수 따로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좀 적어주시면 좀 베스트. 그럼 bn이면 a2 a3 점점점 b2n-1 마이너스 b2n. 그러면 하나씩 이제 빼면은 원래 이제 마이너스 d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3 이렇게. 그게 총 몇 개? n개. 그래서 3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b2n-1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요까지의 합. 그러면 총 몇 개? 3이 n-1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 홀수항을 하나 더 해주는 거죠. 될까요? 이거 왜 갑자기 b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2n-1 이렇게 됐다 이 뜻인 거죠. 될까요? 그러면 2n-1은 우리가 an이 마이너스 3에 초항이 이제 2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n-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26.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3.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홀짝 규칙을 구했으니까 얘도 이제 어떻게 한다? 홀짝으로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10으로 줄여버리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 그냥 23이 돼서 23 곱하기 10 해서 230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 나오면 홀짝 규칙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 시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요 친구도 사실 이제 함수 때문에 넣어본 건데 얘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 친구 표현입니다. 요 친구 표현. 요 친구 표현인데 이것도 월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원래 미적분 메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해두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보면 얘가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를 gx로 두면 이 친구가 함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의 gx-n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번 6평 11번이랑 약간 좀 비슷한 메타인데 자 gx를 일단 n부터 n-1까지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n만큼 땡겼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좀 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진짜 편합니다. 그러면 n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0부터 1까지 함수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x 따로 y 따로 해석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6구평을 잘 보면 해석을 잘 하면 좀 어떻게 잘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잘 하냐면 x 따로 y 따로.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이거 마이너스 없애고 y 값은 n이 갈 때마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4분의 1씩. 그러면 결국 이게 뭐다? SN을 봤을 때 이게 0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다 맞죠? 그럼 결국 수열로 표현해보면 얘를 하나의 A1이라고 두겠습니다. 넓이를 0부터 1까지
A1이라 두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된다? 4분의 1만큼 줄어들면서 그대로 4분의 1 A1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점점점 어디까지? n까지 요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4분의 1에 n승 A1까지 간다. 그러니까 총 이제 n 플러스 1개인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봐줄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는 표현인데 뭐냐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뭐냐면 적분과 시그마는 사실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분과 시그마는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등비수열로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로 해석을 했다면 그냥 이제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등비급수는 무슨 뜻이냐면 1-r분의 a에 이거는 그냥 등비급수 합입니다. 자 얘가 이제 SN일 텐데 이 SN이 결국 뭐다? 얼이 1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갑니다. 왜냐면 4분의 1, 16분의 1, 점점점점점 무한대로 보내면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한등비급수 도형이 무한등비급수 도형에서도 이 공식을 쓰는데 1-r분의 a 여기가 공비 4분의 1 1-4분의 1에 a1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그 뭐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넓이가 6분의 1 저건 적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얼마? 9분의 2 이렇게 저는 방금 저거 할 때 6분의 1 최고차항 개수 절대값에 1-0의 세제곱 이 공식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계산만 해보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미적분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답을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저거를 보고 등비수열이다 이걸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넓이를 보고 이 능력치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적분을 넓이를 하나의 항이라 보고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이어 나오는 친구 요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면 28번은 잘 보시면 또 기준항이 뭔가 주어진다 맞죠? 1을 기준으로 1, 2 그럼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제 대칭을 시킵니다. 대칭을 시키고 우함수 y축 대칭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표현이 뭐다? x는 1에 대한 대칭이다 맞죠? 우리가 대칭 표현 중에 딱 두 가지 대칭 축을 기준으로 x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p-x 이렇게 돼서 p-x 결과론적으로는 좌표를 따져보면 이 p-x x 대신에 이 p-x를 대입하면 x는 p에 대한 대칭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요 대칭되는 거리를 x로 잡으면 여기가 p면 여기가 p-x 여기가 p 플러스 x 대칭이다 마찬가지로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을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성질이 무엇이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리가 안 되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핵심이 대칭을 결합을 하면 마치 평행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이 친구를 우함수였던 친구를 다시 1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보세요.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를 대칭을 시킵니다. 축대칭. 그냥 대칭 종류는 똑같아야 됩니다. 대칭 종류는 똑같다. 종류는 같아야 됩니다. 얘를 대칭시킨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대칭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대칭을 시키면 얘랑 모양이 똑같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의 모양을 요 축에 대해서 뒤집던지 될까요? 이 축에 대해서 뒤집던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똑같죠. 축 대칭의 종류에 상관없이 축 대칭이 두 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함수가 당연히 모양이 똑같으니까 평행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very very best. 그러면 잘 보면 얘를 대칭을 여기에 대해서 시키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시키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평행이동 이만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핵심이 뭐다? 대칭 축의 사이 거리의 2배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요렇게 이해될까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EPX 이 뜻.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대칭에 대칭을 더해버리니까 축대칭 플러스 축대칭, 점대칭 플러스 점대칭, 나중에 점대칭 더하기 점대칭 할 때 작년 4관 기출 21번 30번 제가 눈독 엄청 들이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레전드 풀이가 나옵니다. 이 성질을 잘 활용하면 제가 봤을 때 평가원 이 메타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두세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축대칭을 두 번 시키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다는 뜻은 평행이동.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칭 축의 2배 되는 거리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 평행이동이라는 뜻이 주기성과 결합이 되죠. 평행이동은 주기성입니다. 평행이동을 했을 때 꼴이 같다. 그걸 이제 주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칭의 대칭이니까 그냥 이걸 바로 보고 이건 거죠. 식 변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식 변형을 조금 해드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1-x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x를 대입해봅니다. 모든 실수니까요. 말투 왜 이래? 극혐. 자, 그러면 이 친구 대신에 x-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그럼 얼마? fx 플러스 2. 결국 뭐가 나옵니까? 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가서 막 찾으면 어렵잖아요. 맞죠? 대칭 두 번이 평행이동 성질을 가진다. 요 마이가 진짜 좋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된다 맞죠? 근데 fx가 우함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 구간의 대칭이니까 0부터 n까지 구하고자 하는 거 잘 보고 a7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n 빼기 an-1 sn 빼기 sn-1 그러면 7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을 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7번째 ak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 실제로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7 a7이 2에 6부터 7까지 fx dx. 근데 이 식 주기성이 있다 했으니까 얘는 얼마? 2가 총 3번 더하기 0. 2가 총 3번 더하기 1. 결과론적은 2에 0부터 1까지 fx dx랑 똑같구나.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만 하면 된다 맞죠? 그럼 이 친구 적분해보면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 3분의 4. 그래서 이 친구 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8. 따라서 A7은 21분의 8 이렇게 해서 답이 29가 나오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 더하는 거니까요. 분모분자. 그래서 저는 대칭의 대칭 평행이동 이거 진짜 메타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칭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그 대신 점대칭과 축대칭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꼴이 안 똑같잖아요. 생긴 게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평행이동이 안 되겠죠. 축대칭이 두 개가 똑같이 되면 당연히 방향에 상관없이 모양은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행이동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해되겠죠? 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작년 가형 20번
숫자 추론. 숫자 추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천천히 보면 집합 A 1, 2, 3에 대해서 A 원소로 이루어진 수열이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의 n승분의 an의 무한급수죠. 무한급수인데 333분의 1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어차피 요 친구를 원소로 한다 했으니까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근데 누가 언제 1, 2, 3이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작년 가형 20번도 그렇습니다. 작년 가형 20번에 01, 01, 01 이게 이제 언제 0이고 언제 1이야? 이게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무엇이다? 숫자 추론. 10분의 1의 n승.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A1 10분의 1, A2 100분의 1, A3 1000분의 1. 등비수열인데 무한 등비 급수 어떻게 된다고요? 1-얼분의 A1. 근데 1-얼분의 A1을 했는데 숫자 추론 333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해서 잘 보면 1-10분의 1에 A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10 A1이 됩니다. 그럼 다시 100분의 1이 되면요 99분의 100 A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공비가 100분의 1이다 두 칸씩의 규칙이죠. 그래서 A1, A2 이렇게 잡을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뭐 실제로는 뭐 10분의 1 하니까 뭐 그냥 A1. 얘는 이제 초항이 10분의 1 A1이죠. 둘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칸씩의 규칙이니까 합이 초항이 두 개를 하나의 규칙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A1 더하기 A2. 그럼 결국 뭐다? 999는 세 칸씩의 규칙이죠. 당연하죠. 평가원은 특수한 걸 뭔가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 굉장히 일반적인 거. 1, 2, 3을 하니까 3개씩 규칙이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999로 추론하니까 1-1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추론 진짜 중요하다 라는 거. 자, 그러면 10분의 A1 100분의 A2.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갑자기 창의적으로 나왔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출에 원래 있었던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올해 사원기출 막 분석을 해봤는데 좀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좀 되게 메타를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A1이 3, A2가 1, A3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A1, A2, A3가 각각 1의 자리 숫자다 보니까 자리수죠. 312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핵심이 뭐다? 주기가 3개짜리인 규칙 312, 312, 312, 3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3칸씩 1-125분의 1에 대해서 5분의 3, 25분의 1, 125분의 2. 그럼 125 곱해서 정리하면 124분의 75, 5, 2. 그럼 124분의 82, 41에 62. 그래서 다 더하면 1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 추론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하트네요. 자, 얘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다? 새로운 함수의 정의. n의 k분의 4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잘 보면 핵심이 지수꼴이 자연수가 된대. 핵심이 뭐다? k분의 4가 자연수면 되죠. 분수 조건. 그럼 k가 뭐다? 4의 약수. 그럼 1, 2, 4 3개죠. 그래서 웬만한 친구들은 6이 들어오면, 자, 다시 새로운 함수의 정의 fn. 정의역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함수의 정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함수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잘 보면 이런 박스를 배울 겁니다. x가 들어오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y가 튀어나온다.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거든요. 그럼 정의역이 이제 n이 될 때 치역이 k의 개수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n을 고정시켜 k를 해석한다. 이 뜻인가? 그래서 이제 n을 고정시켜 k를 해석한다. 근데 잘 보면 갑자기 3개밖에 될 수가 없는데 8개가 돼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 n이 거듭 제곱꼴이었던 거죠. 뭐 2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시를 들면 2의 제곱에 k의 4. n에다가 4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좀 친절하게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 두 개를 잡아줘야 돼 원래. 그래서 이제 평가는 아마 잡아도 아마 8 이런 거 하나 넣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아마.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면 4를 예시로 들어보면 k에 8이 되는데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약수의 개수죠. 2의 세제곱에 3 플러스 1 해서 총 4개가 된다고 하죠. 아 결국 n이 거듭 제곱꼴이면 저 약수의 개수를 건드려 줄 수가 있구나. 요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도대체 몇 제곱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약수의 개수가 요 분자에 있는 친구의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된다 이 뜻인 거니까 잘 보면 첫 번째는 8개가 되려면 아까 전에 이제 1개짜리처럼 위에가 만약에 n에 뭐 동그라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에 k분의 2의 7승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 2의 7승이 된다는 뜻이 뭐죠? 지수가 총 2의 5승이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의 32승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의 32승 당연히 일단 n의 최소값은 될 수가 없다 맞죠? 너무 크죠. 뭐의 32승 하면 답도 적을 수가 없어. OMR 카드에 적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2의 7승이면 얘가 이제 약수의 개수 하면 7 플러스 1 해서 총 8개가 될 텐데 그게 안 되죠 지금. 당연히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2개짜리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개짜리라는 뜻은 뭐냐면 이미 2의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8개를 만들 수 있을까? 양의 약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4 곱하기 2, 즉 1 더하기 1에 3 더하기 1. 그러니까 지수꼴이 지금 이미 이제 여기가 3이 있죠. 3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2의 세제곱. 그러면 2가 이미 제곱이 있으니까 2의 세제곱에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딱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지수에다 뭘 곱해줘야 된다? 원래 지금 n의 k분의 4니까 어떻게? 6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구나. 그럼 n이 뭐가 되면 된다? 뭐의 6승. n이 뭐의 6승꼴이면 k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값이 얼마? 얘가 제일 작으면 되니까 2의 6승 하니까 64. 이렇게. 저는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n의 k분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n이 고정이 됐을 때 k 값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k가 지금 분수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친구의 약수의 개수면 됩니다. 근데 이대로 가버리면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했을 때 첫 번째는 1개짜리 2의 7승이 되면 7 플러스 1 해서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8개가 될 때 2개짜리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1에 3 더하기 1일 테니까 k 위에 있는 친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3의 세제곱은 왜 안 되냐면 이미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게 3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내가 더 필요한 게 뭐다? 원래 4가 있었으니까 6을 곱해주면 되구나. 그래서 n이 뭐의 6승. 그래서 2의 6승을 해서 6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약수의 개수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딱 수원으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